예,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 관련 녹색정의당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 김종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대한 녹색정의당의 3대 해법을 담은 중재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먼저 잠깐 소개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대표님이 다 동시 참석하셨는데요. 김준우 상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찬희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유리 부대표님 참석하셨고요. 어제 이제 인선되신 나순자 노동 부대표님이자 또 의료 돌봄 통합본부장이신 나순자 부대표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의 대표님들의 관련된 취지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김준우 상임 대표님부터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만 피해를 극심하게 보고 있고 또 간호사를 비롯한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 조속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인가요? 대전에서 한 80대 노인께서, 70대 노인께서인가요? 여러 군데, 7군데, 8군데 응급실을 돌다가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 돌봄 국가를 위해서 의사의 증언이 필요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윤석열식 의사 인력 증언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단순 인력 증언만으로는 기초 필수 진료 과목에서의 의사 부족 사태, 지역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맞춰서 내놓는 해법마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든가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더 확대해서 불법 진료를 묵인하거나 향후에 의료 공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건지 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의료계는 즉시 집단 진료 거부를 멈추고 정부는 강대강, 자신만이 옳다는 강변과 강요를 벗어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나순자 부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녹색정의당은 현 작심의 사태에 대해서 의료 인력 증원의 수준 문제 500명이냐 2000명이냐라는 논의를 넘어서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확보하고 확충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적 공론의 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에 관한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산에 내일부터 찾아가서 의료 현장 복귀 촉구를 하는 범국민 촛불 행동을 개시할 생각입니다. 현 시점에서 표퓰리즘에 따른 의료 인력 증원을 통해서 총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나 아니면 직역의 이기주의에 근거한 의료계 파업 모두 명실상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직시하고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원만한 사회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에 녹색정의당이 최우선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찬희 공동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많은 나라일까요? 부족한 나라일까요? 부족한 나라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명, 한의사를 포함해도 2.6명으로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합니다. 조사된 OECD 31개국 중 1위 오스트리아는 1000명당 5.5명, 2위 노르웨이는 5.2명이므로 우리나라는 그의 2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OECD 나라 중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튀르키예와 멕시코뿐입니다.
그에 반해 의료기관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단연 1위로 OECD 평균 4.3개의 3배에 달하며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우리와 비슷한 멕시코의 13배에 달했습니다. 국민의 연평균 외래 진료 횟수 역시 15.7회로 1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는 의사가 엄청 적은데 입원 환자도 외래 환자도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OECD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 전문의의 소득은 개업의의 경우 1위이고 월급 받는 전문의의 경우에는 2위입니다.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의료 서비스 공급이 적어서 의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따라서 의사를 늘려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어떤 의사를 늘려야 하는가입니다. 의사가 부족하지만 지방은 의사가 더욱 부족합니다. 의사가 부족하지만 생명과 건강 유지에 직결된 필수 의료 의사는 더욱 부족합니다. 의사가 부족하지만 공공병원의 의사, 실력 있는 공공병원의 의사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현재 정부 방침은 의사를 늘린다는 방향 하나만 옳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 구조적 고민이 결여되어 있고 시장에 많은 의사만 공급되면 의료 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사 집단 진료 거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집단 진료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십시오. 녹색정의당은 기준 제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열 것을 주장합니다. 자세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순자 부대표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국민공론화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무상교육 정책에 이어 녹색정의당의 무상의료운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의료 공공성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순자 노동부대표이자 의료돌봄통합본부장께서 관련된 3대 해법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같이 낭독도 하고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난 2월 19일 녹색정의당 인재영입 2호로 입당을 했습니다. 노동 부대표를 맡으면서 의료와 돌봄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대해서 녹색정의당에서 3대 해법을 긴급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 제안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강경대치, 의정대화 더 이상 안 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 사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기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에 모든 쟁점을 수기 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 추진 로드맵으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보건의료 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논의 후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에 국민참여단 투표 50%, 대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모든 것을 국민이 최종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수기 공론화는 총 66건이 달하며 대표적인 것이 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2019년에 대구시청 신청사 관리 문제에 대한 수기 공론화, 2020년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작업 등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전환입니다. 최근 쟁점이 의대 정원 확대 2,000명 숫자 중심으로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서는 얼마나 더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눈앞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 불법 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지역 의료 살리기 해법으로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2,000명 의대 증원 숫자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구체적 근거 제시, 배치 로드맵과 함께 한국 의료 대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안입니다. 초고령사회 건강 돌봄 국가로 가기 위해 이번 기회에 지역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의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지역 공공의대 설립해서 공공 필수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해야 하고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해 지역 필수 의료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필수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없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안성 과목으로 집중되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공공병원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공공병원 동원하고 평소에는 무관심과 방치, 예산마저 축소합니다. 코로나19 때도 전 국민을 지킨 공공의료,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21년 국민의 지지 속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9.2 노정합의에 따라 전국 70개 중진료권의 현대적 공공병원을 당장 확충해야 합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된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역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지방에 갈 엄두를 못 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완결적 진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 진료 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장시간 과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그들이 손을 놓으면 병원이 마비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도 병원에서 40%나 되는 전공의 비중을 미국, 일본처럼 10%대로 낮추고 전임의 교수 채용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간호법, 돌봄 노동자 문제가 계속 사회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보건인력 국가 책임제를 내걸고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따라 국민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이들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과 배치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긴급 제안은 무책임한 의사 집단 진료 거부 더 이상 안 됩니다. 조직적 대책과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대책과 법적, 제도적 기준은 너무 허술합니다. 그동안 2000년 의학분업 사태 등 몇 차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입니다. 정부의 무능력과 함께 병원 사용자들도 의사 집단 의식에 빠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인 만큼 어느 단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단체 행동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 노조를 정상화하여 다른 노조들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 파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단체 행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국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3대 제한 관철과 의사들을 당장 환자 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범국민운동과 함께 국민행동 촛불을 듭시다. 그 첫 출발은 2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용산입니다. 국민 90% 이상이 의사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 중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집단 진료 거부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압적 협박과 탄압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호소가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결국 국민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에게는 항의와 설득을,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병원 노동자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얼마보다 어떻게 2,000명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혼합진료 금지, 무책임한 의사 집단 진료 거부 대책과 환자 안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녹색 정의당이 앞장서서 3대 요구를 내걸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출발로서 2월 28일 오후 7시에 용산에서 국민 촛불을 들겠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모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녹색정의당 의료통합 돌봄본부의 행동계획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해법을 가지고 오늘 이후 의협, 전공의 비대위 지도부를 만나고 정부도 만나서 우리의 해법을 제안하고 의사와 정부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면 곧바로 노조와 환자단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사들이 즉각 의료 현장 복귀와 국민생명안전장치 마련,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 건강돌봄 국가를 위한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내걸고 공동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게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국회 내 초당적 의사집단과 의사집단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 대책기구를 만들어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에 지역 공공의대를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